안녕하세요. 닥터파임 치과 박여월 원장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얼굴 변화도 동반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아 비열이 고르지 않다면 고르지 않은 치아와 잇몸뼈가 입 주변의 살들을 밖으로 밀어내서 입 주변을 포함한 연조직과 표정근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부자연스럽거나 힘이 들어간 입모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덧니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덮고 있는 윗입술이 살짝 들리게 되죠. 그런데 이를 치아 교정으로 고르게 배열을 하고 나면 들린 입술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인매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처럼 모든 치아 교정에는 그 정도가 다르지만 얼굴 변화가 동반되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부정교합의 특징적인 얼굴 모양은 어떠하며 치아 교정을 통해서 얼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윗니가 아랫니를 살짝 포개듯이 덮어주는 것이 정상이며 이때 입 주변과 스마일이 가장 이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진과 같이 아랫니가 윗니를 덮는 것을 반대교합이라고 하며 이는 정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얹히는 형태가 되어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데요. 정상으로는 윗입술이 위앞니의 지지를 받아서 형태를 이루는데 반대교합의 경우는 윗입술이 위앞니에 닿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를 치아 교정으로 개선을 해서 윗니가 아랫니를 덮게 하면 윗입술이 윗앞니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입술 라인이 정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입모양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교합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교정으로 이런 얼굴의 변화를 우리가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수술도 위아래턱을 다 수술하는 양악수술과 아래턱만을 수술하는 하악수술이 있습니다. 하악수술은 양악수술에 비해서 신체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가능하다면 하악수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방교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진처럼 위아래 치아가 수직으로 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는 앞니로 국수나 냉면 같은 것을 끊어먹지 못하고 발음도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대화 중에 혀가 자주 보여서 말하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또 개방교합은 무턱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사진처럼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고 경우에 따라선 비대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방교합의 교정은 발치 또는 비발치로 진행이 되는데 치료 후에는 돌출과 무턱이 개선되어 턱선이 생기고 입 라인도 많이 개선됩니다. 물론 대화 시 혀의 노출도 거의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덧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덧니에는 좌우 양쪽으로 덧니가 나온 양덧니와 한쪽만 덧니인 홑덧니가 있는데 특히 홑덧니는 얼굴에 비대칭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사진처럼 덧니가 있는 쪽으로 앞니들이 치우치면서 아래 치아들도 좌 또는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맞물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성장기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 골격적인 비대칭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 라인이 기울어지면서 웃는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고 이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덧니 쪽의 작은 앞니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멀리서 보면 이가 아주 작아 보이거나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정 치료 후에는 비대칭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지만 그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홑덧니의 경우는 비대칭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중학교 때 교정을 일찍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방치할 경우는 비대칭이 조금 더 심해지고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들이 다 가지런하게 되면 윗치아들도 시원하게 다 보여서 아주 자연스럽고 시원한 스마일과 미소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덧니의 경우에는 20대 후반만 되어도 치아를 배열하더라도 치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작은 틈들이 생겨서 교정 치료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20대 초중반까지는 교정을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돌출입입니다. 돌출입은 입이 나오고 코가 낮아 보이며 무턱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발치 교정을 통해서 앞니를 넣게 되면 입과 잇몸뼈가 들어가고 코가 오똑해지며 무턱도 개선이 됩니다. 돌출입인 분들은 입 다물 때 코 끝 부분의 근육과 턱 끝 부분의 근육이 서로 당기면서 코가 낮아 보이고 턱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입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담을 수가 있어서 코 끝과 턱 끝 모양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밖에 돌출입 교정이나 치아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V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출입 교정을 하면 발치입 교정에 의해서 치아들이 들어가고 폭도 좁아지면서 턱선이 갸름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되어 V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치 교정 진행 과정에서 뼈의 크기도 조금씩 줄어들고 턱 주변의 근육들이 위축되는 데 기인하는 현상입니다. 볼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치 교정은 물론 비발치 교정도 교정 시작 초기에 볼살이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는 볼에 있는 저작근이 기능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입니다. 입원을 오래 해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면 팔다리 살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퇴원하고 생활이 돌아오면은 다시 팔다리 살이 굵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교정기에 익숙해지고 정상적으로 음식 섭취량이 많아지면 정상으로 돌아오며 좀 늦은 분이라 하더라도 교정이 진행되면서 천천히 좋아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의사의 치료 경험이나 전문성에 좌우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물게 볼살이 많이 빠지는 분이나 그런 점에 예민한 분들은 그래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광대도 볼살과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이는 볼 부위에 있는 저작근이 기능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현상이고 볼살이 빠지면서 광대 부위가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광대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시는 분들은 이를 고려해야 하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초기 교정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원상 가까이 돌아가며 제 경험상으로는 적절한 속도로 너무 급하게 교정을 하지 않는다면 빨리 교정을 하지 않는다면 환자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코 아랫부분과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돌출입인 경우는 이 각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옆모습이 이쁘지 않으며 웃을 때 잇몸이 보이기도 합니다. 발치를 통한 돌출입 교정 후에는 이 각도가 커지면서 옆모습이 세련돼 보이고 잇몸이 보이는 양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입을 다물었을 때 또는 벌렸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교정 후에는 상당히 세련되고 날렵한 옆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치아 교정은 얼굴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만 그 양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미워지는 얼굴 변화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며 이뻐지는 변화는 최대한 활용 및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정 치료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많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셔서 교정을 받으신다면 치아 배열뿐 아니라 생각지 않은 얼굴 모양과 스마일에도 좋은 변화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치아 교정을 통해서 입 모양이나 얼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닥터 프렌치과 박열 원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